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책을 전체 한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꽃의 비밀은 어떤 책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의식과 생명에 관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아주 우주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황금꽃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근원적인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까지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어떤 개별적인, 개인적인 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 되겠죠. 칼 융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단 무의식 이전 단계인 근본 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도대체 황금꽃이란 뭔가 했을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핵세포 같은 것, 이러한 것이 정신 수련을 통해서 의식 밖으로 이렇게 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황금꽃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이 도교 책이 쓰여진 이후에 한 1000년 동안 이 비밀이 사람들한테 전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모든 그러한 그 비법을 가진 그 분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왜곡될까봐 은밀하게 전수를 하고 아마 숨겨두고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황금꽃의 비밀은 참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한다면 빛의 원한주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집적시켜서 그것이 에너지화돼서 안으로 수레바퀴를 돌리듯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황금꽃은 자기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꽃을 피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고정, 두 번째 집중입니다. 생각과 의식을 고정하라. 집중은 안으로 집중하라. 그래서 관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죠. 이것이 황금꽃을 피우는 방법입니다. 왜 이 바쁜 21세기에 할 일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너무나 현란한 그러한 과학물질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에 왜 우리가 황금꽃을 꼭 피워야 될까요? 나의 진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정하고 집중해서 그 에너지가 직결되어서 집중되어서 안에 있는 그러한 핵세포가 돌아가서 발현이 된다면 그것이 곧 뭐냐? 그것은 진정한
나, 진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이 나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나에 속해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이고, 또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이고, 어떤 층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만 왔다 갔다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까지 있는 거대한 그 빙산의 밑에 바닥이 이게 직결돼서 위로 떠오른다면 엄청난 그러한 에너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진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데 황금꽃을 피워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한 대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박적이지 않고 또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의식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건 얼마나 돈이 있건 얼마나 명예가 있건 없건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유를 얻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에서 가장 높은 경지, 최상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이위입니다. 행하지 않고도 행하는 것, 함이 없이 하는 도리. 안달복달하고 강박적으로 너무나 애를 쓰고 힘들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툭툭 할 수 있는 자유죠. 근데 그렇게 툭툭 했는데 가장 조화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 되고, 네, 참 대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연습을 한다면 그 경지, 그 차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위이위, 네, 정말 대단한 그러한 경지죠. 근데 이러한 경지가 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태만입니다. 태만이라는 건 게으른 거죠. 뭔가 무겁고 뭔가 어두워. 네. 그래서 태만. 또 한 가지 더 장애는 산만함입니다.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너무 이것저것이 떠오르는 산만함.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는데 큰 장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다 덮으면서,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걸 해야만이 가장 유익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얻은 두 가지 인생의 길잡이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것이 내면 집중입니다. 황금의 꽃의 비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화, 내면 집중, 고정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내면 집중인데, 최근 뇌과학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만을 꼽는다면 그것은 내면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자유, 평정, 어떤 연민, 모든 덕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내면 집중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길잡이는 웰다잉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평등한 것이 죽음이지요. 이 죽음의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황금꽃의 비밀에서 이러한 우리가 내면 집중, 빛의 원한주행을 해서 안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황금꽃이 발현하게 되면 그게 곧 빛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빛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삶의 또한 도의 길, 이것은 곧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야말로 자유롭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을 위한 길잡이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내면 집중할 것, 두 번째는 웰다잉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한국의 비밀이라는 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한 축은 계속해서 이 내면 집중에 관련돼 있는, 연관돼 있는 책들을 계속 할 것이고요. 하나는 웰다잉에 관련된 그러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웰다잉에 대한 것은 우선 티벳 사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황구지 비밀이라는 이 책에도 그 티벳 사자의 설, 바르도 테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 다음번에는 또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창한 책이지만 굉장히 명상법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명상법은 조용히 앉아 가부좌하라. 그럼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좀 조용히 앉되 가능한 가부좌를 하라. 그 다음에는 코끝에 시선을 고정하라. 거기에 대한 이유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 고르기를 하라. 가능한 배로 호흡하라.
이 무게중심을 아래로 침잠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배로 복식 호흡을 하라. 이때 들숨날숨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마음으로 집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용히 앉아 가부좌를 하고 시선은 코에 시선을 두고 그리고 배로 복식 호흡하라. 이것이 이 책이 말해주는 명상 팁입니다. 대단히 쉽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과연 한국지 비밀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